김 교수님도 CCTV 보셨죠? 봤습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뭐 그 편의점 앞에서 발견돼 가지고 강제로 차에 태워줘서 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편의점 안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피해 여학생이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 여학생을 저 가해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고 나가는 멱살을 잡는 예,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나가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상황을 편의점에 있는 분이 좀 봤거나 했으면 좀 신고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피해 학생도 좀 큰 소리로 물론 뭐 피해 학생은 이미 전에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귀속돼 가지고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피해 학생도 저 상황에서 이 구조 요청을 일치 안 하고 끌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저거 보면서 저도 나름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또 충격적인 게 사실 이 피의자 4명이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부산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되는 점이 이 여행을 하는 와중에 분명히 입을 맞췄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보도도 됐고요. 4명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체포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주장하는 건데요. 피해 잡히기 전에 여행이라도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여행만 가는 게 아니죠. 입을 자기네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뭐 공동 강금이라든지 공동 폭행이라든지 드러난 것만 어떻게 답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짜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피해 여고생을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냥 생트집 잡은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또 45만 원이라는 실체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트집 잡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데 이제 핸드폰 다 압수해가지고 다 분석하고 뭐 핸드폰이나 통화 내역 이런 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다시 결정할 겁니다. 일단 피의자들의 주장은 남자친구에게 이 피해자가 애교를 부려서 네. 꼬리를 쳐서 그래서 네. 때렸다는 거죠. 이거는 부산 여행을 가가지고 나름대로 입을 맞춘 결과일 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매매 행위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개입 안 했다. 지금 이 여학생의 얼굴이 많이 다치고 했기 때문에 폭행이라든지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성매매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게 상당히 이 처벌도 크거든요. 죄질이 나쁘니까요.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도 크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모르는 걸로 하자고 아마 입을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뭐 애교를 부려서 혹은 내 옷에 피를 튀겨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뭐 이런 지하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요전에도 간헐적으로 자주 돈을 갈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얘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속된 말로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성매매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성매매 혐의는 뭐 이 피의자 4명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 여고생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어서 저희가 좀 귀를 기울여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건 알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혐의가 커질 수가 있고 형이 커질 수가 있고 근데 피해자가 신고한 것도 성매매를 통해서 그 남성이 통해서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차에 타가지고 그 남성이 얼굴에 명든 걸 보고 연락하라면서 하면서 다른 곳에 내려줬다.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45만 원 명품 바지 이거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요. 성매매 부분은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방금 전 2시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취재진의 직무에는 묵묵부답으로 모두 들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이례적으로 그 15살 여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구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
상태고요. 아마 지금 주도적으로 이 10대 여성들이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명 자체가 20대 남성들이 주도하고 10대 여성들이 뭐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4명이 다 그렇죠. 같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 성인들은 구속하고 미성년자들은 구속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 15살 여중생이 범행을 주도한 것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희가 작년 가을쯤에 이제 부산 여중생 사건, 예. 강릉 이게 다 지금 양상이 비슷한 겁니까? 거의 지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집단화, 흉폭화, 광역화, 뭐 이제 저연령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광명에서 중학교 학생이 한 3시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평택도 있었고 천안도 있었고 이게 거의가 다 유사한 어떤 그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맨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만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뭐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뭐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 예, 김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번 범죄들의 좀 공통점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서 일종의 먼저 알려지게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 SNS를 올리는 사람 자체가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 자체가 가해자 집단이란 말이죠. 성인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 행위를 밖으로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질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과시욕 같은 겁니다. 과시욕이 이제 있고 과시욕을 통해서 자신을 좀 부각시킨다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요. 예. 이게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소년법에 의거해서 여중생들 어지간하면 우리는 구속되지 않고 잘해야 보호관찰 정도 받고 부모한테 이전돼서 교육시키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를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 교수님도 CCTV 보셨죠? 봤습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뭐 그 편의점 앞에서 발견돼 가지고 강제로 차에 태워줘서 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편의점 안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피해 여학생이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 여학생을 저 가해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고 나가는 멱살을 잡는 모습.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나가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상황을 편의점에 있는 분이 좀 봤거나 했으면 좀 신고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피해 학생도 좀 큰 소리로 물론 뭐 피해 학생은 이미 전에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귀속돼 가지고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피해 학생도 저 상황에서 이 구조 요청을 일치 안 하고 끌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저거 보면서 저도 나름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또 충격적인 게 사실 이 피의자 4명이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부산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소년법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구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고요. 아마 지금 주도적으로 이 10대 여성들이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명 자체가 20대 남성들이 주도하고 10대 여성들이 뭐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4명이 다 그렇죠. 같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성인들은 구속하고 미성년자들은 구속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 15살 여중생이 범행을 주도한 것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복준 교수님. 네. 저희가 작년 가을쯤에 이제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이게 다 지금 양상이 비슷한 겁니까? 거의 지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집단화, 흉폭화, 광역화, 뭐 이제 저연령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광명에서 중학교 학생이 한 3시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평택도 있었고 천안도 있었고 이게 거의가 다 우려되는 점이 이 여행을 하는 와중에 분명히 입을 맞췄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보도도 됐고요. 4명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체포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주장하는 건데요.
피해 잡히기 전에 여행이라도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여행만 가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뭐 공동 강금이라든지 공동 폭행이라든지 드러난 것만 어떻게 답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짜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피해 여고생을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냥 생트집 잡은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또 45만 원이라는 실체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트집 잡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데 이제 핸드폰 다 압수해가지고 다 분석하고 뭐 핸드폰이나 통화 내역 이런 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다시 결정할 겁니다. 일단 피의자들의 주장은 남자친구에게 이 피해자가 애교를 부려서 꼬리를 쳐서 그래서 때렸다는 거죠. 이거는 부산 여행을 가간 요번에 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성매매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박준 변호사님. 성매매 혐의는 뭐 이 피의자 4명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 여고생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어서 저희가 좀 귀를 기울여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건 알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혐의가 커질 수가 있고, 형이 커질 수가 있고, 근데 피해자가 신고한 것도 성매매를 통해서 그 남성이 통해서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차에 타가지고 그 남성이 얼굴에 명든 걸 보고 연락하라면서 하면서 다른 곳에 내려줬다.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45만 원 명품 바지 이거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요. 성매매 부분은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방금 전 2시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취재진의 진술에는 묵묵부답으로 모두 들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이례적으로 그 15살 여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름대로 입을 맞춘 결과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매매 행위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개입 안 했다. 지금 이 여학생의 얼굴이 많이 다치고 했기 때문에 폭행이라든지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성매매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게 상당히 이 처벌도 크거든요.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도 크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모르는 걸로 하자고 아마 입을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뭐 애교를 부려서 혹은 내 옷에 피를 튀겨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뭐 이런 지하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요전에도 간헐적으로 자주 돈을 갈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얘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속된 말로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